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창작하여 만든 이야기로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작물, 제목, 형벌, 모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다. 기억나는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일 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없다. 재판을 받기 전 나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앉아 있었고 분명 앞에 TV나 컴퓨터 따윈 없는데 눈앞에서는 무언가 영상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살아있는 생물체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것이 벌레든 사람이든 그 무엇도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묘한 점은 나는 지금 감정이 없다. 난 분명히 악마 같은 본성을 지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질 않는다.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뭘 하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난 아까부터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는 저 영상을 보며 같은 생각만 되뇌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영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반복되는 영상의 내용도 지겨워질 때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계가 없으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만큼 지겹다 느끼면서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멍하니 보고 있는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영상 속에 글이 적혀 올라왔다. 잠시 후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 글이 올라왔다. 재판부는 당신을 본보기로 삼아 기록하여 과거의 생과 저승을 이어 한 장면으로 담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의 죄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과 같은 대우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이 그 첫 번째다. 우선 너가 겪어온 과거의 삶부터 이곳에 오기까지의 삶을 보아라. 그 이후 재판을 받을 것이다. 좀 많이 죽이긴 했네. 과거 어느 날 한 인터넷 방송인은 열심히 뛰어 어느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끝부분에 위치한 이 산 쪽에는 유명한 구멍이 있습니다. 악마의 구멍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구멍은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정부의 통제를 하는 대신 관광지로 허가가 되어 낮에만 구경할 수 있게 개방되었는데요. 밤에는 볼 수 없으니 이곳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낮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곧 큰 구멍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멍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구멍이다 보니 아직 이 구멍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거대한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촬영되고 있는 카메라는 구멍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방송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떠들어댔다. 여러분, 제가 이런 큰 구멍을 본 게 벌써 두 번째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저번 탐사 컨텐츠를 진행할 때보다 훨씬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수중구멍에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구멍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보여주던 방송인은 팔을 헛디뎠는지 잠깐 주춤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이구, 넘어질 뻔했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서 항상 물에서 소리가 나듯이 꼬르륵 대는 소리가 난다는 거 말이죠. 그 속에서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도 항상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신난 얼굴을 잠깐 카메라에 비추며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방송인의 화면 밑에 댓글창은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왜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수중 구멍의 미스터리 얘기를 꺼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그런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말씀. 저번 수중 구멍에서는 꼬르륵거리던 소리가 계속 나는 바람에 시청자분들이 사람이 익사한 곳이 아니냐, 난파 사고가 난 것 아니냐 하는 일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다 하는 축축성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카메라를 끄고 구멍 속으로 마이크가 달린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무언가 고통스러워하는? 아니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저는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일단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구멍 안은 전부 용암이기 때문입니다. 용암이 끓는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리니 정말 어마무시하고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저번 수중 구멍과는 다르게 정말 무서운 느낌이 주는 곳인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라. 거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는데? 악마의 구멍이라니 뭔가 나랑 좀 비슷한데? 악마의 소리는 개뿔. 이건 저게 해버리면 딱 좋겠는데. 혼자 이 넓은 원룸에 살고 있는 난 최민수라고 한다. 양아치 같은 짓거리나 하는 건달 같은 삶.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름 말고 없다. 평범한 인생 따위는 나에게 사치일 정도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때려 넣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다.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평생을 고아로 크다가 도망쳐 나와 혼자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했다. 물론 평범한 일들은 아니었고 감옥을 밥 먹듯이 갔다 왔으며 너희들도 예상하듯이 난 전과자다. 좀 전에 죽은 건데도 잘 안 잘리네. 지금도 내 옆엔 시체가 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살인마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내가 유명해지는 거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긴 했지만 어차피 이 사회는 본인에게 생기는 일이 아니면 관심들이 없다. 사건이 터지고 그게 본인한테 일어날 만한 일이어야만 그제서야 욕이나 걱정을 하는 게 사람들이다. 내가 어릴 적 죄를 짓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처음 시작된 작은 범죄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하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도 도와준 적 없듯이 나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해 굳이 반성할 생각도 없다. 좀 쉬어볼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살인범이 TV에 나와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나보다 불쌍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내가 봤을 때 저 새끼는 그저 유명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새끼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욕이었지만 과거를 생각해 불쌍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보다 나라의 법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나는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제일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5명만 더 죽이면 내가 1등이야. 1등. 근데 요즘 경찰들이 슬슬 냄새를 맡은 것 같단 말이지. 아직 5명이나 남았는데 벌써 잡히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래, 그 방법을 써야겠어. 나는 바로 휴대폰으로 일자리를 알아봤고 면접을 보기로 한 곳은 버스 회사였다. 시골에서 마을들을 위주로 돌아다니는 버스기사 모집이었다. 왜 이런 일자리를 구했냐? 이유는 간단하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아무래도 이후에 처리하기에도 지금 내가 있는 인천보다 훨씬 쉬울 거고 말이다. 슬슬 내가 죽인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경찰들이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그 전에 얼른 여기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만 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네. 반가워요. 아, 네. 그런데 일은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아이고, 그럼요. 여기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문제.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니까 걱정 마셔. 그럼 됐네요. 바로 시작할 테니 일 시켜주세요. 허허, 성격 급하시긴. 내가 바로 알아보고 일 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셔. 근데 이쪽 사람이 맞긴 해요. 아무리 봐도 서울에서 온 사람 같은데. 문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젊은 사람이 시골 사람 같지가 않아서.
여기는 다 그런 사람만 살아서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얼른 일하게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여기는 어떤 소리가 나도 이상하지 않겠어. 마음에 드네. 나는 회사 근처에 흉가라고 소문이 난 폐가에 들어가 작업할 준비를 해두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하나씩 타겟을 골라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역시 예상대로 시골이라 그런지 빠르게 죽이고 처리하기를 반복해 단숨에 4명을 죽일 수 있었다. 3명은 죽인 후에 땅에 묻었고 1명은 나에게 반항하길래 사지를 찢어 동물에게 줘버렸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명만 남았다. 오늘이 마지막 5명째 되는 날이다. 드디어 1명만 더 죽이면 내가 제일 유명해질 수 있어. 이 날을 위해 얼마나 기대하며 움직였는지 모른다. 오늘이야. 오늘 밤에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난 기대감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출근을 했다. 그리고 밤이 곧 찾아왔고 나는 슬슬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정거장,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멈춰 세웠는데 낯익은 학생 하나가 버스에 올라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놓쳤으면 걸어갈 뻔했지 뭐예요. 잘 맞춰서 탔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가다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공부도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엄마 약을 좀 사러 갔다 오는 날이라서요. 어머니가 좀 아프시거든요. 착한 학생이네요. 출발할 테니 어서 자리에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의 피날레가 저 녀석일 줄이야.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다. 물론 동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녀석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이유를 불문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저 녀석의 인생은 지켜보고 싶기도 했다. 저 녀석도 내 어릴 적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나랑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곧 여기도 발각될 확률이 높다. 이미 4명을 처리하는 동안 시간이 꽤나 흘렀다. 인천에서 냄새를 맡은 경찰들이 내 동선을 파악할 거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도 운명이지. 내키지 않았던 만큼 좀 더 특별하게. 저 아저씨, 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혹시 어디 다치셨어요?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데. 내가 오늘 바지를 잘못 갈아입고 온 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바보 같은. 아이고 이런. 제가 다쳤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얼른 치료 받으셔야겠어요. 피가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온 약은 다친 곳에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괜찮아요 학생. 덕분에 다쳤다는 걸 알았으니 얼른 가서 치료해야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학생이 내리는 정거장에 가기 전이 저희 집이라 잠시 기다려줄 수 있나요? 얼른 뛰어가서 약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내일 쉬는 날이라 괜찮아요. 그렇게 학생이 내리는 정류장 종점선에서 버스는 잠깐 멈춰섰다. 아까부터 신경 쓰인다, 저 아저씨. 버스에 탈 때부터 화학약품 냄새가 엄청 나네. 게다가 바지에는 피가 엄청 묻어 있어. 학생이 이런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 이유는 아프신 어머니를 간병하며 사용했던 약품들과 냄새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늘어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피를 닦아내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으로는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다. 학생인 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도 그것조차 모를 만한 나이는 아니다. 고마워요. 그럼 얼른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사람을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동네가 어수선해졌을 때도 느낌이 이상했다. 버스에 올라탄 이후에 우리는 거울로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모른다. 저 아저씨가 집을 들릴 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어차피 저 사람이 범죄자가 맞든 아니든 손해볼 건 없다. 지금은 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 한다. 네, 아저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학생 괜찮아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럼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인데 버스 안에 혼자 있으려니 좀 무섭긴 하네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다음 정류장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네, 얼른 다녀오세요. 나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사람인데 바지에 묻었던 대량의 피와 그 사람의 생김새, 그리고 몸에서 지독하게 나는 화학용품의 냄새가 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한다며 위치를 물었고, 혹시 버스가 움직이고 있다면 경찰과 서로 동선이 엇갈릴 수 있으니 전화는 끊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하며 빨리 와달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아저씨가 돌아왔고, 난 서둘러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랑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셔서 상황 설명드리고 끊었어요. 아저씨 상처는 괜찮으세요? 학생이 알려준 덕분에 치료도 하고 바지도 갈아입고 왔어요. 그럼 얼른 출발할게요. 네. 이때부터 아저씨와 나는 말 한마디 없이 정적이 흐르는 시간을 가졌다. 버스가 달리는 소리를 제외하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금이 저려왔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아직 내 휴대폰에 걸려있는 경찰과의 전화였다. 그렇게 매서운 정적을 먼저 깨트린 건 아저씨였다. 어머니랑 마지막 통화는 잘 했어요? 네?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미안해요. 설명도 안 하고. 오늘은 학생 죽는 날이거든요. 그게 무슨...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학생은 내가 정이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처리해 줄 생각이에요. 학생이 내 마지막을 장식해 준다는 게 아주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저씨는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망치를 들고 일어나며 나를 응시했다. 사실 너는 내가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둘 생각이었는데 나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아저씨 잠깐만요. 죽이더라도 이런 곳에서 죽이시면 어떡해요. 증거가 다 남잖아요. 상관없어. 넌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아저씨는 빠른 속도로 뛰어와 망치를 휘둘렀고, 난 치명상은 피했지만 휘두른 망치는 내 무릎을 가격했고,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쩔뚝거리며 한쪽으로 피해 등을 기댔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끌 방법을 미친듯이 생각해내야만 했다. 살려주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그래도 내가 아무도 못 들었던 내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살인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너랑 마찬가지로 개 같은 유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고, 살인을 하다 보니 나는 점점 유명해지게 됐어. 그래서 난 너를 마지막으로 죽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보려고. 나는 아저씨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게요. 들어보니 저랑 같은 인생이네요, 아저씨. 뭐? 아저씨는 잠깐 움직임을 멈췄고, 난 그 틈을 타 온몸에 힘을 주고 잽싸게 달려들었다. 당연히 저 아저씨를 이길 수 있을 리는 없었지만 손에서 망치를 떨어뜨리게 할 수는 있었다. 그렇게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던 나는 한 번 더 걷어차여 넘어졌다. 쓸데없는 짓을. 나와 같은 인생을 가졌든 아니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내 명예를 위해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잘 가라. 멈춰! 손 머리 위로 들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경찰? 저 새끼 신고했던 거였구만. 아저씨는 망치를 내려놓으며 머리 위로 손을 들었고, 경찰들은 조심히 내려놓은 망치를 발로 차 멀리 떨어뜨리고 이내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아저씨는 중얼거리며 나를 응시했다. 조금만 기다려. 다시 돌아올 테니까. 경찰이 수갑에 묶인 아저씨의 등을 밀며 버스 밖으로 데려갔다. 학생, 괜찮아요? 아, 네. 무릎이 많이 아프긴 한데 버틸만 해요. 근데 아직 종점이 아닌데 어떻게 바로 찾아오셨어요? 학생이 전화를 끊지 않아줘서 바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무서웠을 텐데 대단하고 용감했어요. 쑥스럽네요. 조금 있으면 구급차가 올 테니까 얼른 치료도 받읍시다. 이렇게 사건은 잘 해결되나 싶었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게 이럴 때 쓰이는 말일까? 잠깐, 거기서! 동료 경찰이 실수하는 바람에 아저씨는 잡혀있던 팔을 뿌리치며 도망을 가버렸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실수였다. 젠장, 이거 완전 모가지 감이구만. 빨리 쫓아가!
학생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곧 구급차가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경찰 두 분은 아저씨를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겉모습만 봐도 쫓아갈 수 있는 몸들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아저씨는 풀린 수갑만을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고 뉴스만 틀면 아저씨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다. 아우,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나는 굉장한 분노감에 벽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소리치며 벽을 때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깐 생각을 했다.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몸을 숨겨야겠어.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 아, 그래. 거기가 좋겠어. 며칠 뒤 나는 암거래를 통해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고 용암이 흐르는 구멍 쪽으로 도착했다. 밤에는 사람들을 통제해 들어올 수 없고 경비원들도 이 근처까지는 순찰을 돌지 않는다. 지금은 어딜 돌아다닐 수도 없거니와 성격대로 시끄럽게 행동했다가는 바로 잡힐 게 뻔하다. 일단 여긴 따뜻하고 조용하니 잠깐 시간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동영상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생겼네. 악마의 구멍이라고 했었나? 그 학생 새끼만 잘 처리했으면 끝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서 일을 다 망쳤다. 이렇게 된 이상 잠깐 숨죽여 지내야 할 것 같다. 어차피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는 거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죽여버려도 되겠지만 나는 완벽하고 싶다. 담배를 하나 물며 불을 붙였고 숨을 깊게 뱉어내며 구멍을 쳐다봤다. 악마의 소리가 난다고 했던가?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아까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말이야. 들리네 들려. 이게 그 자식이 말하던 소리였군. 확실히 사람을 그렇게 죽여댔지만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는 처음이야. 진짜 악마가 있다고 해도 용암 구멍에 갇혀있는 신세라면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지. 평생을 울부짖어 보라고. 경찰? 이런 젠장. 아마도 내가 이 공원으로 들어올 때 본 사람이 있었나 보다. 넓은 평지에 구멍 하나, 출입구는 단 한 곳. 도망칠 곳이 없다. 하지만 잡히기 전에 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한 명은 꼭 죽이고 갈 것이다. 경찰 양반, 얌전히 잡힐 테니까 담배 한 대만 핍시다. 고민하던 경찰들은 이내 담배 한 기피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수갑을 채우고 난 후 담배를 주겠다고 했다. 좋을 대로 하시고 담배나 빨리 주워. 경찰은 수갑을 들고 천천히 범인에게 다가갔고 양쪽 손목에 채우고 난 후에 범인의 입에 담배를 물려줬다. 불을 붙여주려 라이터를 켠 그 순간, 이렇게라도 한 명은 데리고 갈 거야. 같이 가자. 범인은 경찰의 옷을 붙잡아 용암으로 같이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고 범인과 경찰은 용암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죽은 범인은 우리나라 최악의 연쇄살인마라는 타이틀을 얻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고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범인의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죽어서 다행이다. 과거를 보니 이것은 범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라는 등의 의견들이 많았고 범인이 죽으면서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 머릿속에서 범인은 잊혀졌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무언가가 보인다. 지옥인 건지 천국인 건지 분명 어둠이 가득한데 한쪽은 엄청난 빛으로 가득하다. 저쪽은 빨간색, 반대편은 파란색이고 신기하게도 그 빛은 이 넓은 공간을 모두 채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한 줄기의 빛조차 없는 어둠 그 자체. 두려웠다. 들어라. 내가 너의 삶을 돌아보았다. 살펴보니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또한 반성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구나. 내 말에 부정하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잘못했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살아있을 때 온갖 죄를 저질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 해도 난 어차피 또 살인을 할 거니까.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아니면 관심 없는 게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한테 죽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제가 겪은 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의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는 너의 입장에서 당연했다는 것 또한 이해했다. 하지만 네가 하는 말들은 과거 너가 행했던 잘못과는 관련이 없다. 지금 떠들어대는 것들은 앞으로 형벌을 받으며 겪게 될 것들이며 그저 모든 일들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고 있는 궤변일 뿐 과거 현재 상관없이 네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 저승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형벌이 시작되면 형벌 그 자체가 너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고통도 그것과 같을 것이다. 결국엔 무슨 이유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조건 벌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재판이야. 앞에 설명한 대로 너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며 네가 영겁의 시간이라 느낄 만큼 긴 시간 동안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삶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방식이다. 이곳에서 모든 죄를 받고 또 받아 너의 잘못을 느끼게 되거든 너는 다시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집행하라!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양팔을 붙들려 끌려갔다. 검은 형태의 그 무언가에게 끌려 파란 빛으로 향했다. 이거 놔! 안 놔! 저승 같은 게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지. 안 그래? 저승에서도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지? 죽고 싶어? 저거 파란 빛이 가득한 쪽으로 도착하기 전에 저 멀리 무언가가 내 시선에 들어왔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분명 여긴 지옥일 텐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곳일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꼬르륵 대는 소리를 내며 형벌을 받고 있었다. 이내 나도 그 깊은 물속으로 빠졌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꼬르륵 대며 위를 쳐다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듯 구경을 하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란 빛의 형벌은 받는 공간을 지나 다시 검은 형체들에게 붙들려 붉은 빛의 공간으로 질질 끌려나가며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곳이 어디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씨발. 내가 봤던 그 용암 구멍이잖아. 내 몸이 용암에 끝없이 불타는 형벌을 받는 동안 구멍 위에서는 내가 담배를 피우며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다. 진짜 악마가 있다고 해도 용암 구멍에 갇혀있는 신사라면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지. 평생 울부짖어 보라고. 그래, 난 내 자신한테 악마라고 칭했고 평생 울부짖으라 말했던 거였다.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벌하고 죽인 거였구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신기한 소리, 자연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소리,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소리, 그 소리는 내 울부짖음이었다.